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IT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보는 자가발전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긍정씨 나와 계십니다.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니컬한 아망드씨 나와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또 이렇게 영화 얘기 화끈하게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멜로 이야기. 영화 얘기의 마지막이 멜로였어요. 이번 2020 자가무비에서는 뭐 영화 멜로 이야기, 액션 이야기, 뭐 SF, 뭐 장르를 넘나드는 이제 자가무비가 되지 않았나. 다음에 공포 영화 나오면 되겠어요. 공포 영화 괜찮은데요? 제 첫 번째 주제가 공포 영화였어요. 모르셨어요? 뭐였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게 공포였습니까? 사실상 공포나 공포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자가무비를 끝내고 네. 이제 새로운 특집을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가무비를 하면서 이제 이벤트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자가무비 이벤트를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거기에서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른 특집들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자가 지니어스나 자가 컴퍼니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바로 자가 컴퍼니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자가 컴퍼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두 분께서 어떤 기업을 가져왔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긍정 씨가 첫 번째 주를 준비하시기로 하셨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그 준비를 안 했으니까 좀 이렇게 나름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야지 하는 걸 찾아오려고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는 거죠. 덜레덜레. 노포를 준비했습니다. 노포요? 노포가 네. 오래된 식당. 그걸 노포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저는 가게. 네. 오포를 준비했다면서 오포가 좀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을 텐데 그 생각을 그 자가 지니어스에 올 정도 짬이 아니거든요. 네. 오포는. 네. 네. 오래된 100년 넘은 회사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기업. 어딜까요? 네. 삼성. 아닙니다. 정답은 IBM. IBM. 네. 아직 건재하죠. 건재하죠. 건강하시죠? IBM이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있어요. 네, 외계인을 잡아가다가 고문을 한다는. 그런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계인들이 우리나라 그 지구에 속속 취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 이제 네. 취업 비자를 따가지고 네. IBM에 취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IBM 사실 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 회사 이름인데 네. 어떤 회사인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IBM을 굉장히 눈에 익고 네. 많이 들었고 네. 나도 알아 그 회사 하는데 그거 뭐 하는 데인지 알아? 그러면 그 뭐 컴퓨터 스티커 파는 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파는 데잖아요. 사각형 딱지 파는데. 네, 그런 느낌이고 그냥 네. 컴퓨터 사면 옛날에 모니터에 그냥 붙어있던 스티커 그렇지. 요 정도지 뭐 네.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자가 컴퍼니 오래간만에 하는 자가 컴퍼니에 어울리는 정말 역사가 있고 유구한 전통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보면 네. 이 회사가 왜 대단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궁금함과 함께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M의 역사부터 좀 흐름을 따라서 네. 뭐 하는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 이걸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IBM을 얘기하기 전에 근데 네네. CTR이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CTR이요? 이게 IBM의 전신이야. 그러니까 네. IBM이 되기 전에 CTR이 있었어요. 100년 이상 된 회사인데 그 100년 이전에 있던 회사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역사까지 포함해서 100년 이상으로 네네네. 보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계 미국인이고 통계학자인 허먼 홀러리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당시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네. 계속 이제 인구 조사 같은 걸 해요. 네네. 뭐 어디에 누가 살고 얼마나 살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이제 민간 사업자로 이분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경쟁을 하는데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선정이 됐어. 어떻게 됐냐? 원래 그냥 가서 몇 명 사세요? 하고 막 적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구멍을 뚫어요, 종이에. 네. 데이터를. 청공카드라고 하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가져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 되게 잘하네. 데이터 수집을 잘하고 처리를 되게 빨리 하네 해갖고 이 네. 사람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회사를 차려요. 음. 그래서 뭐 태블릿이니 뭐니 해갖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CTR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네. 거기서부터 IBM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네요. 거기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천공카드라고 하죠. 이걸 판매를 하는데 네. 뭔지 아세요? 천공카드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OMR 답안지의 옛날 전신 같은 거 아니에요? 카드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네. 맞아요. 우리 펀칭 네네네. 있잖아요. 그럼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빛이나 뭐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쏴요. 뚫려 있는 데는 빛이 통과를 할 거고 아니면은 통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종의 입력 장치인 거죠. 그쵸. 키보드 마우스가 없던 시절의 컴퓨터 입력 장치. 네. 맞아요. 컴퓨터가 이 방만하던 시절의 이제 입력 장치. 네. 네. 그래서 이 천공카드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음. 카드는 한 번 뚫리면 못 써요. 맞아요. 일회용이죠. 일회용이죠. 네. 그 카드 판매가 이제 돈이 되는 거고 기계는 공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여나갑니다. 네스프레소 껍질 마린 같은 거. 프린터 같은 거는 잉크는 비싸게 팔고 맞아. 프린터는 5만 원에 팔고 3만 원 막 이런 이게 거. 너나 할 거 없이 이거 예시 나오는 거 보면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비즈니스 방법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이 회사는 초기에는 금전 출납기를 개발했어요. 금전 출납기 뭔지 아시죠? 네. 띠링 해갖고 막 포스. 돈 나오는 거. 참고로 포스가 IBM이 2012년까지인가 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태 산업이었었네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100년 가까이 이끌어온 그걸 거야. 하고 있었던 회사구나. 그 포스기 옛날 거 보면은 좀 오래된 슈퍼 같은 데 가면 IBM 로고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천공카드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네. 라는 건 천공카드가 쓰였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지금처럼 개인용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쓰였던 입력장치 아닙니까? 천공카드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말인 즉슨 그때부터 이 방구석에 꽉 찰정된 거대한 컴퓨터들에 대한 장치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나오기 전이었죠. 그게 훨씬 더 나오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개인용 컴퓨터 얘기를 하셨죠. 네네네. 이때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컴퓨터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그냥 인구 조사하는 카드. 도구구나. 도구 그치. 그냥. 그래갖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면 남자, 안 뚫리면 여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천공카드 이후에 IBM이 이제 컴퓨터를 제작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근데 이걸 만들 때도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야. 네. 왜 이걸 만들게 됐냐면 천공카드랑 뭐 이런 시스템을 금전 출납기랑 다 하다 보니까 데이터 다루는 거에 굉장히 전문가가 돼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가가 되는구나 그쪽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컴퓨터는 네. 게임하고 뭐 이런 건데 예전에는 전자계산기하고 연산하고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벽에 막 테이프 돌고 있고 네. 가운 입은 연구원들 돌아다니고 있고 종이 들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진짜 외계인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치. 그런 느낌의 데이터 처리를 얘네가 이제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기술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 기계가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데도 쓰이고 공장 자동화 이런 데도 쓰이고 네. 천공카드가 들어가고 그 옛날 공장도 그렇고 요새도 공장 가보면 출퇴근을 맞아요. 그래서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네.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그치. 시간을 기록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너도 나도 지금 딱 미국은 그 대량 생산, 네. 공장, 자동화. 네. 그치. 근데 딱 필요한 기술 네. 아닙니까? 산업혁명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많이 팔렸고 이게 되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죠. 네네네. 네, IT 기술 얘기하는데 대공황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네. 역사의 흐름. IBM도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갔어요. 네. 근데도 계속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네. 그때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네. 이제 기업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일했는지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했는지 네.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IBM이 좀 살아났다. 아싸 하고 이걸 먹었구나. 그렇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이거를 더 개발을 해서 뭐 OMR 채점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OMR도 여기서 했고요. 네. 뭐 컴퓨터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밀어 넣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망드는 이제 IT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IBM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직장인? 네, 약간 왜? 저는 IBM 하면 약간 딱딱한 그러니까 애플의 반대말 같아요. 약간 여기 넥타이 여기까지 뭐 쪼라는 사람들. 네, 애플이나 구글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딱딱하게. 네. 클래식 컴퓨터의 이미지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좀 뭐랄까 이미지는 없고 그냥 그 0과 1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중에서도
그 완전 새하얀 컴퓨터 말고 약간 회색빛 나는 컴퓨터 알아요? 색깔 살짝 바른 컴퓨터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래 냅두면 노랗게 변하는 컴퓨터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 컴퓨터 쓰는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만한 디스켓들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네. 그 이미지가 맞는 게 그 IBM은 딱 데이터 이 느낌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고 그런 회사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얘는 되게 창의적이야 이런 거 없고 그냥 실제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루는 회사였던 거네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차저차 하다가 네. 왓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입사를 해요. 아 왓슨이요? 왓슨이 사람이에요? 와, 사람입니다. 어허. 왓슨은 그 밀레니엄 뭐지 전화기 만든 벨 형님의 조수 아닙니까? 맞는데? 어이 왓슨. 네. 이리 와보게. 이쪽으로 와보게. 굉장히 건방진 말투였거든요. 그렇죠. 네. 1914년에 네. 이제 토마스 왓슨이란 분이 네. 입사를 하고 네. 이분이 이제 차츰차츰 그 승진을 하다가 사장까지 돼요. 왓슨이. 그럼 이분이 IBM의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적인 분이신가 보네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아시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이분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왓슨이 뭐 입사를 하면서 어떤 뭐 시장의 변화나 판도가 바뀌었나요? 그러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분은 영업직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해라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네네네. 기술 주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회사가 된 회사가. 거죠. 뭐 그 기술자들한테는 특급 대우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구글 이런 데서 개발자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잖아. 그걸 먼저 선행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 스티브 발모처럼. 그 개발자. 디벨로퍼. 그러면 우리가 뭐 조소 섞인 말로 농담 섞인 말로 네. 외계인 데리고 있다라는 거에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외계인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 때가, 그러니까 초대 왓슨 때가 딱 뭐 금전 출납기니 네. 뭐 천공 카드니 이거 판매할 때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쯤으로 가요. 아 1950년대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온 거였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네. 이 시대를 보면은 50년대, 60년대는 국가에서만 컴퓨터를 쓰던 게 기업으로 옮겨가는 시대예요. 아직까지 개인까지는 안 갔지만은 어쨌든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큰 컴퓨터라는 도구였다가 이제 기업들도 쓰기 시작하는 그쵸, 시점이었군요. 그러니까 상업용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또 우리나라랑 좀 비슷했어. 그래갖고 토마스 왓슨 주니어가 네. 사장입니다. 아 물려받았군요. 그렇게 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IBM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요. 2대 왓슨이군요. 네. 2대 왓슨이 그걸 이제 본격적인 IBM의 기틀을 잡았다. 그렇죠. 네. 왓슨이란 그 가문이지만 어쨌든 네. 가문이니까 네. 그 내려온 거지만 왓슨이라는 이름은 뭔가 딱 믿음이 가는 그런 그 이름이에요. 여기저기 세계 역사에 왓슨이 자주 나오거든요. 왜? 저기도 나오잖아요. 그 탐정 셜록. 맞아요. 셜록도 왓슨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CEO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 강제로 이름을 왓슨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그런 거 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3대 그럼 왓슨, 4대 왓슨. 왓슨직이야? 네, 왓슨직처럼. 네. 아무튼 2대 네. 왓슨 때부터 이제 그게 기틀이 잡혔는데 그게 50년대쯤. 그쵸. 네. 그게 뭐냐? 음. 메인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저는. 그럼 메인프레임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좋은 컴퓨터예요. 아,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급은 아닌데 네네네. 진짜 좋은 컴퓨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구 조사를 한다. 뭐 몇 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네네네. 한다든지 뭐 금융업, 통계 이거는 우리가 일반 사무직이나 네. 집에서 쓰는 컴퓨터로는 다를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요즘 뭐 좋은 툴이 나와서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 메인프레임을 써야 됩니다. 지금도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이름인가요? 메인프레임? 은행은 메인프레임 다 써요. 아, 그래요? 모두가 메인프레임 써요. 컴퓨터의 이름이에요? 메인프레임이? 네. 아키텍처의 이름이죠. 아키텍처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메인프레임이 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뭐 서버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네네네. 막 엄청나게 큰 책꽂이 같은 거에 막 이거저거 꽂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꽂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뚜껑이 이렇게 덮여서 되게 네. 멋있게 생긴 그 책장 같은 게 있어. 아, 그 두 분은 멋있게 생길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그게 멋있는지 멋있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메인프레임. 그게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그 커다란 게 컴퓨터예요, 그냥. 예. 네. 그만한 책장만한 컴퓨터가 메인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초기에는 그 사이즈가 아니었지. 네, 더 컸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만한 컴퓨터가 네. 메인프레임이에요. 아, 그 당시. 이 스튜디오 많이 쓸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튼 그럼 네. 그게 많이 축소된 게 지금 그나마 이 지금
금융권에 쓰이고 있는 그쵸. 전 세대 메인프레임이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벽에 막 테이프 들고 있고 이런 거 유니바건 이런 거 네네네. 생각하면 그게 메인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일체화돼 있어요. 아 통짜군요. 뭐 윈도우를 깔아갖고 네, 컴퓨터 그런- 부품을 갈고 이런 게 그런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네. 프레임 컴퓨터들은 보통 전용 컴퓨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요? 네? 워크스테이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들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윈도우 깔아서 내가 인터넷도 했다가 엑셀 그치. 인터넷 했다가 이제 일 좀 해볼까 하면 이제 엑셀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용도에 많아요. 맞춰서 그냥 딱 찍어서 나오는구나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우주항공용 컴퓨터야. 라고 하면 우주항공을 위한 최적화된 뭐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컴퓨터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이 될 뿐이지 사실상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도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중심부에 있으니까 메인프레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네네네.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자면 그냥 매직 스테이션이야. 그거는 삼성 컴퓨터 이름인데. 진돗개요? 왜냐면 네. 사면 모든 게 다 돼서 와. 아 그렇게 예시를 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매직 스테이션 같은 거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플레이가 달려 모니터가 달려갖고 네네네. 막 이쪽에 마우스 켜꽂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네네네. 그냥 무슨 스위치가 달려 있고 청군 카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네. 느낌. 요즘 메인프레임도 그래요. 스위치 달려 있고 뭐 레버 있고 그럼 네. 버튼 누르고 이런 거지. 막 모니터가 달렸고 마우스 키보드 연결해서 막 이런 네.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쓸 수 있어요. 그걸 보장하는 도구군요.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썼다고 했잖아.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은행에서 쓰던 걸 뭐 다른 은행이 인수를 했어.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 메인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볼, 포트란 뭐 엄청 옛날에 네. 할아버지 때나 쓰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요새 기술자를 구해. 아 써야 되는구나. 메인프레임에 여전히. 그게 들어가 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 오래 쓴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IBM은 이 메인프레임을 주력으로 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커 나가는 거죠. 네. 그럼 그 아망드의 메인프레임에 대한 설명과 네. 김영 씨의 얘기대로라면은 IBM은 옛부터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것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거용 그 메인프레임을 납품하는 회사로 커나갔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100년간 회사,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회사, 이런 네. 대단한 회사 왜 몰라 우리는? 하면 B2B야. 현업에서 쓰일 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 마주할 일은 없는. 그렇죠. 우리 말고 진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였기 네네네. 때문에 네. 우리는 만나볼 일이 없었던 거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모든 핵심 부분은 IBM이 다 한다. 여전히 지금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게 이제 50년도, 그러니까 64년도쯤에 네. 왓슨 주니어가 발표를 해요, 메인프레임을. 네. 네. 그 64년도 당시에 50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360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뭐 성능이 엄청 대단할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뭐 초당 34,500개의 명령을 수행하고 메모리는 한 64KB.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야 저거 허접한데. 라즈베리만도 생각하지만. 못하네. 그치. 진짜 라즈베리 파이만도 못하는. 네. 그 참고로 이 제품 보시면 지하철 역사 가면은 뭐 그 스크린도 조종하는 기계가 저 네. 벽에 붙어 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프레임이 어떻게 나왔냐 그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천공카드만 주구장창 하던 시대에 네. 이제 마크원부터 시작을 하고 군사 목적으로 악삭박박이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악삭박박. 악삭박박이에요? 네. 이름이 진짜 악삭박박은 아니겠죠? 아니,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유니박원. 아 그렇게 해서 네. 그 개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악삭박박이라고 부르나 봐요. 외워요. 그렇게 외워요? 학교에서? 벌써 외워졌지. 아니, 네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악삭박박 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초창기 컴퓨터들 이름 그치. 모아놓은 거네요. 이게 아까 말한 그거야. 방만한 컴퓨터들. 네. 근데 이 유니박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걸 만들고 IBM한테 찾아왔고 내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사주십시오. 이랬어. 니네가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 기술을 너에게 팔겠다. 네네네. 이런 거야. 네. 근데 IBM은 이미 그 시장에서 독점 상태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유니박은 다른 데 팔리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시장을 먹기 시작을 해요. 아 경쟁사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면. 그쵸. 아니 그때까지 네. IBM은 메인프레임이 없었어. 아 그래요.
그래갖고 저걸 뺏겼는데 아무리 봐도 저게 미래 먹거리인 거야. 네네네네.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아 그래? 그거 뺏겼네 하고서 이제 개발하는군요. 그렇게 개발을 해서 네. 메인프레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게 또 시장을 다 먹게 되죠.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뭐 악삭박박, 네. 악삭박박과 함께 메인프레임이 이제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네. 이 메인프레임이라는 걸 언제 처음 썼을까요? 몇 년도쯤? 금융 나올 때쯤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90년대 초반 아닐까요? 80년대 말? 되게 오래됐는데 IMF 때 아니야. 67년도에 처음 가져왔고요. 67년도요? 진짜 오래됐네.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시작됐어요. 67년도부터 그럼 지금 전자정부 3.0인가 이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그럼 오래됐다니까. 1.0이 엄청 옛날 예적이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게요. 네. 그 주민등록 그 시스템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넘버링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있어야 지문 되는 찍으면 어디 가서든 내 저거 줘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아 그- 그래요? 이 회사가 인구총조사 이런 거 했잖아. 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에 아주 탁월해. 그래서 메인프레임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진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처리 IBM이 들어와 있었던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당시도 뭐 그래픽 카드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뭐 그런 개념의 컴퓨터가 네. 들어왔다. 네네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66년도쯤 IBM이 개발한 게 네. 램, 램. D램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에 바꿔 넣는 램. 메모리. 이걸 네. IBM이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쵸. 오. IBM이 컴퓨터 역사에서 뺄 수 없다는 게 네. 이런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램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그 전에 이제 메인보드와 CPU 같은 것들은 각각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방만한 컴퓨터에서 네. 이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야. 아. 원래 없던 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고 나서 이제 메모리가 잘 팔리네? 생각을 해봐. 메모리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요. 한국.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뽕 팍팍 맞고 네. 메모리 팔아. 팔 때마다 IBM에 돈이 들어가. 수수료를 내는구나. 거기가 그 특허가 기술을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만 봐도 이제 돈 많은 회사라는 거는 뭐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벌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작권이 IBM에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그 컴퓨터 업계에서는 네. 뭐 신이지 신. 그렇네. 뺄 수가 없죠. 아예. IBM이 갑자기 이제부터는 쓰지 마. 우리만 쓸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줄도산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71년도쯤 가면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개발합니다. 네. 요즘 그 젊은이들은 모르는 저장 버튼의 기원. 그쵸. 네. 저장 그림. 저장 그림이 저장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역사에서 옛날 사진 컴퓨터 치면 나오는 사진 전부 다 IBM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를 개발하고 74년도에 뭘 개발할까? 바코드를 개발합니다. 바코드를 IBM이 개발한 거예요? 네. 그럼 삑 그리고 다음. 삑 그리고 다음을 지금 IBM이 개발한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나 지금 충격을 빼. 연이어서 먹고 있어 지금. 네. 삶에서 못 빼, 이걸. 바코드를 IBM이 개발했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근데 IBM이 바코드를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면 네. 천공 카드를 만들었고 OMR을 만들었고 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읽는 것들에 대해서 뭐 천공 카드, OMR 카드 그래 이렇게 배치 처리하는 건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다가 네네. 네. 바코드는 뭐 과자 찍을 때 이렇게 네. 바로 이 과자가 뭐 어떤 과자인지 알 수 있는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네. IBM 말고는 누가 만들지? 이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연스럽겠네요, 당연히. 이게 IBM이 저희가 바코드를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네. 아마 정부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겨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코드를 개발해달라. 그 또 용역 먹어가지고 땄구만. 그래갖고 네. 바코드를 개발을 한 거고 네. 나라랑 더 같네. 그러니까. 그 초창기 바코드 시안이 3가지인가 있었을 거예요. 네. 네네네.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네. 굵은 것에 얇은 그러니까 거선. 숫자 1 같은 게 연이어서 한 네네네. 10개, 20개 있죠. 네네네. 초창기에는 원형의 바코드였어요. 오 QR 코드의 전신 QR 더 코드. 이쁘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양궁 같은 거 보면 관역이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 동그라미가 연이어서 있잖아. 네. 그것처럼 바코드가 동그라미가 여러 줄이 있는 아. 이쁘다. 그게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원을 반으로 자른 반원형. 타원형. 네, 반원. 반원형. 네. 그 무지개처럼 이렇게 네네네. 또 돼 있는 게 있었고 세 네. 번째가 줄줄이 있는 건데 지금 네. 쓰는 거. 네. 세 번째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국가에서 그걸 선택을 했군요. 그렇죠. 근데 난 그 앞에 게 더 이쁜 것 같아. 동그란 게 되게 그리고 한국말에서 범용도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한데. 네.
아쉽네요.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러지 결국에 근데 않았을까. QR 코드 나왔잖아요. 지금 QR 코드 나왔잖아요. QR 코드는 그 이후에 3차원 바꿔들어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 그렇게 넓게 쓸 거였는데 그치. 애당초 그렇게 넓게 써주셨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한민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말고 네. IBM이 만든 100가지 발명품 그게 훨씬 이거 더 노래를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나중에 본 초창기 네. 그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다 IBM이었다. 라고 그쵸? 플로피 디스크 얘기를 하면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초창기 우리나라에 있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이렇게 라이센싱하고 판매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개인용 컴퓨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아 시장이 완전 그거의 진화는 또 다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계속 네. 상업용, 맞아요. 아니면 정부 네네. 이런 군사용. 쪽으로 맞아 맞아요. 군사용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네. 조금 시대를 또 가볼게요. 네. 80년대를 가면 RISC RISC. 라는 아키텍처를 발표합니다. RISC.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CPU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의 시작 같은 거군요.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있긴 했어. 근데 그걸 개선을 했어 자기네가. 그리고 이건 어려우니까 좀 스킵을 할 텐데 네네. 쉽게 말해서 지금 쓰는 CPU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네네. 다 이 방식으로 네.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90년대 가면 이제 IBM이 너무 담당하는 산업이 많아져갖고 네네네. 비대해져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IBM도 끝났다. 훅 가겠네. 네. 그리고 뭐 PC 같은 시장을 얘네가 원래 선점을 했었는데 네.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적자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IBM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다. 외부의 CEO를 데려오자. 네. 라고 해서 외부에서 그 루거스너라는 분을 데려오는데 네. 이분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네.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아, 우린 이제부터 이거를 만들 거야 라면서 솔루션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솔루션이란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것들. 네네. 네. 그래갖고 이걸 제시하면서 생활 속에 IBM의 기술이 침투하는 것, 녹아드는 것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네.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IBM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네.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로 바뀌어요. 아, 그게 언제쯤 시점인가요? 90년대. 90년대. 네. 그러니까 지금 50년, 60년, 70년 계속 걸어서 네네. 올라왔는데 네. 90년대쯤 돼서 이제 저기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야 이 이미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그 IBM이 의도했던 거네요. 그런 전환점이. 그쵸. 네. 그걸 하면서 약간 휘청이던 게 다시 견고해졌어. 네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원하는 건 이제 아까 메인프레임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주고 네. 거기에 기술 자문이 붙어서 알려주고 그렇지. 유지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가자. 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커왔고 음. 네 2000년대로 가볼게요. 2000년대로 가면 이제 얘네가 너무 커졌다고 했잖아. 네네네. 그래서 다 팔아요. 아, 그 새로운 CEO가 오면서 솔루션이라는 개념도 제시했지만 이제 회사에 대한 좀 불필요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털어내기도 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BM이 잘하는 게 뭐냐면 네. 기술이 너무 좋아. 특허를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중요한 거 빼고 특허를 풀어. 그럼 사람들이 거기로 시장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네네네. 레드오션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다 먹죠. 그래서 그 시장을 키워 계속. 그래서 돈을 계속 먹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먹을 게 안 될 것 같아 하면 그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아, 딴 사람 갖고 가서 하렴 이렇게. 그게 예를 들면 2005년에는 네. 레노버의 PC 부분을 매각을 하고요. 아. 2007년에는 프린터를 리코라는 곳에 매각을 하고요. 뭐 아까 말했죠. 2012년에는 도시바의 포스 기기 제작을 매각을 하고요. 2014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매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매각을 했냐면 네. 우리가 15억 달러 줄 테니까 가져가. 아, 오히려. 왜냐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네. 너네 가져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팔기도 하고요. 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팔고 사고 뭐 인수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몸집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강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50, 60, 70년대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잘 천천히 읽어왔던 시장들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새로운 것도 개발했다가 제시도 하고 우리가 특허도 내고 그래서 이거 좋아요라는 거 열심히 어필하고 딱 풀어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좀 열광하고 반응을 본 다음에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으나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팔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90년도에 너무 비대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닷컴 버블이니 뭐니 하면서 네네네. 경제도 휘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 서비스 쪽 솔루션으로 가겠다 하다 네. 보니까 바꿔야 되겠죠. 음. 뭐 프린터니 뭐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같은 게 되니까. 음. 그래서 핵심 기술인 메인프레임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네.
여전히 1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IBM이 주변에서 소리는 자꾸 듣는데 실제로 마주할 일이 없다라는 게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우리가 마주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했던 PC나 네. 프린터 부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그 IBM 노트북 산 적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눈에 익은 거지 실질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다라고 그랬네요. 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게 성장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자가 컴퍼니에서 얘기했던 많은 회사들의 형태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회사들은 다 어떤 우리가 이거 해봐야지 해갖고 그거 계속 밀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느낌이었다면은 IBM은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가 다시 줄여들이고 있는 이런 걸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1부는 일단 뭐 얘네가 뭘 발명했고 뭐 이런 것만 소개를 했고 네네. 2부에서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랑 네. 그리고 IBM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2부에서는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IBM의 모습을 좀 털어볼 수 있는. 뭐 그런 알까 근데 모르겠어. 말해도 모르는 거야. 네. 하지만 어쨌든 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녹아있나 이 기술들이. 좋습니다. 네. IBM 열심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금요일 날 그럼 좀 더 우리 삶에 가까운 IBM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유튜브 팟빵 파티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긍정 씨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가 컴퍼니 2020 자가 컴퍼니 IBM 금요일 날 더 자세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